9월 2일 주간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오늘 전체 회원분들한테 나가는 전체 표를 띄워놓고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하고 주간은 조금 간단하게 좀 하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뭐 많이 아픈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자료 데이터는 따로 띄우지 않는 것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야구 오늘 1년 정상적으로 6개 있는데 9개가 4개예요. 그리고 뭐 2시 농구는 뭐 자동 패스가 됐고 나머지 박신야컵 2경기 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오넴하고 지바롯데 이거는 지금 니오넴도 그렇고 소뱅도 그렇고 지금 서로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팀들이 지금 사실 안 좋죠. 그래서 다만 이제 좀 하루 쉬었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끊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둘 다. 지금 둘 다 막 같이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오넴이 저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니오넴을 봐야 되나. 근데 그래도 이시카 슈타하고 이토 맞대결이면 지바가 뭐 연승 중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건 지난주였고 지난주 흐름이 무조건 다음 주에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니오넴 승은 보긴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빨간색 체크하긴 했습니다만 고민을 했었다. 왜? 배당 메리트가 없는 경기긴 해요. 너무 똥배예요. 니오넴이 뭐 유리하다고 보고 니오넴이 이게 타이밍이라고는 보는데 너무 저배당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느 번 좀 애매합니다. 7.5라. 그렇다고 7.5라고 무조건 저득점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 게 이토도 그렇고 이시카 슈타도 그렇고 한번 실점을 많이 하면은 3, 4점 기본 깔아주는 유형들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호투를 하면 당연히 이건 충분히 저득점을 갑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실점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준점을 상회하는 점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니오넴 승 어느 번은 구조 보면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한신하고 주니치입니다. 오늘 어제 야간 영상 메이저리그랑 뭐 유로바스켓 배구 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거는 승일패 1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 접전을 예상하고 이거 주이치 업배도 볼까 좀 했었던 그런 경기예요. 근데 워낙 무라카미는 지금 뭐 잘 던지고 있고 그다음에 뮬러도 홈에서는 잘 던지거든요. 근데 결국 좀 더 잘 던질 가능성이 높은 친구는 무라카미의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동기부여가 없는 한신이라 하더라도 대충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신을 보는 게 맞고 다만 뮬러도 반테는 도면서의 만남이면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 근소하게 무라카미가 앞서고 근소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신 불펜 문제만 없으면 이거는 접전 끝에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신승의 주니치 2.5 프렌에 그다음에 어느 번은 오바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주니치의 어떤 기세도 무서워서 저는 매우 접전 한 점 차, 많이 벌어져야 두 점 차 예상합니다. 아니면 뭐 주니치가 역배로 사고 칠 수도 있는 일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치업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릭스하고 소뱅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야기하고 그다음에 모이넬로 좌한 에이스 피처 간의 맞대결인데 분위기는 오릭스가 좋게 지난주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소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모이넬로 나왔을 때는 그래도 끊어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만 미야기가 소뱅한테 약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접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모이넬로가 나왔고 또 모이넬로가 오릭스한테는 직전 맞대결 시즌 초에 그때 한번 안 좋았던 거 빼고는 지금 그 이후에 처음 보는 거거든요. 시즌 초에 보고. 근데 이제 모이넬로의 폼이 문제가 없잖아요. 모이넬로 나왔을 때 어떤 승운이 안 따라주는 부분들도 간혹적으로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소뱅승 오릭스 2.5 프렌 그다음에 저득점. 한신 경기처럼 매우 접전이 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매치업이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코하마하고 히로시마 이 경기는 서로 진짜 어떻게 보면 단두대 매치 이거는 되게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될 그런 매치업인데 일단 토코다하고 앤서니 K면 에이스 피처가 나왔고요. 홈에서의 토코다는 요코 상대로 매우 강했습니다. 원래 홈에서도 강했고 요코 상대로도 홈에서만큼은 정말 강했고 한 번씩 이제 요코 원정 가서 조금 무너졌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경기인 걸 알 거고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폼이 안 좋긴 하지만 히로 상대로는 좋았고 왜냐면 히로가 또 자한한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승패는 정말 난해합니다. 뭐 이것도 한 점차 치열한 접전 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이거는 저득점만 보시는 게 전 나아 보입니다.
이건 저득점만 보시는 게 나아 보이고, 굳이 승패를 보면 저는 히로예요. 굳이 보면.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히로인데, 저득점만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래도 K보다는 토코다가 조금 더 신뢰가 가요.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라쿠텐입니다. 이거는 이마이가 나왔다 하더라도 세이브에서 안 봤다를 생각했을 때는 세이브의 2배당으로 이마이를 보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득점. 어쨌든 기시도 홈에서 등판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피칭도 그렇게 뭐 크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세이브 빠따 상대로라면 기시도 호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만 보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서로 양팀에 안 빠따. 또 기시나 이마이는 충분히 호투해 줄 수 있다. 양팀 빠따 생각하면 이거는 투수전만 보시는 게 나아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코하마 저득점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더 나아 보입니다. 이것도 좋게 볼까 하다가 그냥 이거는 패스했어요. 그 다음에 야쿠르트하고 요미우리입니다. 이거는 일야 중에 가장 어려워요. 지금 야쿠도 어떻게 보면은 폼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타격이 그리고 요미 같은 경우에는 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토고하고 오쿠가 하면 이거는 그냥 오버만 찔러보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어렵습니다. 요미가 분위기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분위기 안 좋았던 게 토고 통해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코가의 폼도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전력은 당연히 뭐 요미가 앞서는 건 맞지만 이거는 그냥 다득점만 관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야 6경기 중에 이게 가장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오늘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쉴까도 했는데 그래도 어제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는데 오늘 쉬면은 좀 양심이 좀 어긋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만 띄우고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뭐 대충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스킵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해서 안 듣고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안 하면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것도 뭐야 적어 놓는 게 편하겠네요. 이거를 또 영상을 스킵해서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언급하는 게 적어 놓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야로 갈게요. 국야는 4개만 있습니다, 계속. 국야가 이번 주 좀 적어요. 그래서 기아하고 하나입니다. 이거는 가시 마세요. 기아도 뭐 분위기 안 좋고, 뭐 하나도 안 좋은데,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떤 저배당을 갈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기아 프렌의 저득점.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양팀 다 분위기가 안 좋고, 그리고 다만 유현진 나왔을 때 하나 분위기 안 좋은 거, 뭐 폰세도 아니고 유현진 나왔을 때 저배당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은 건 사실입니다. 분위기 반등을 할 수 있어도 다른 거 갈 게 있기 때문에 기아 프렌의 저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하고 LG입니다. 이거는 왜 7.5인지는 모르겠고요. 물론 이거는 둘 다 잘 던지면 충분히 저득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LG가 매직 넘버를 지우고 있고 LG가 지금 지난주에 위닝 시리즈가 끊겼는데 뭐 롯데도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닌데 박세웅 7이 넣었으면 둘 다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엘롤라시코 치열한 것도 있고 하지만 치리노스가 조금 더 전 신뢰갑니다. 박세웅은 LG한테 워낙 약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빠따의 응집력은 뭐 LG가 더 좋은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일정 부분 접전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박세웅 같은 경우 무너지면 와를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접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LG 승에 7.5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NC하고 KT는 지금 선발 미스매치업이죠. 그래서 고영표가 NC한테 약한 것도 아니고 김태경 카드로는 쉽지 않다. KT도 분위기 좋고 NC는 분위기가 꺾였고 다만 이 분위기가 무조건 이어진다는 건 없지만 선발에서 차이가 나고 변수는 이게 고영표는 잘 던져도 KT가 빠따가 하면 안 터지면 이 김태경을 만나서도 안 빠따 모드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더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KT 승에 저득점. 이거는 KT가 유리한 경기지만 변수는 KT의 빠따는 누구든 에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걸리지만 그래도 이거는 KT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키움하고 SSG. 이거는 접점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메르세데스 처음 보면은 SSG도 공략을 무조건 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문학이긴 하더라도. 그리고 뭐 SSG가 좌한한테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고 최정이나 뭐 LAD가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최정이 한창 좋았을 때 최정도 아니었지 이번 시즌 확실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뭐 앤더슨은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학이라도 언더를 안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된다. 다만 뭐 앤더슨 뒤에 뭐 불펜 차이로 선발 차이는 뭐 앤더슨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 불펜 차이에서는 확실히 SS가 낫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접전 똥줄수는 SSG가 한다. 다만 키움이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SG 승, 키움 이쪽 프렌의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구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컨디션 안 좋고, 이제 전체 데이터표를 띄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거를, 어, 회원분들에 나가는 표를, 띄워놓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는 이제 메인으로 갈 만한 경기라 해서 체크를 한 거니까, 여러분이 뭐 오늘 하루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코멘트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구 두 경기입니다. BNK 썸하고 삼성생명은 어려워요. 왜냐면 삼성생명이 백투백이긴 하더라도 어제도 배의원 좀 썼으면은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건 몰라도 비비는 거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핸디가 좀 위험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4쿼터에 이제 어쨌든 후지츠의 주전들에 의해서 좀 벌어졌지만 삼성생명이 주전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투백인 변수는 있긴 합니다만 가하무라 미유키라던가 하미니시 나나미 어쨌든 어, 삼성생명이 아시아쿼터 대런 센터 이 친구를 확실히 연홍 무대에서는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박지수 만나면 고전하겠죠. 근데 박지수를 안 만나면 다른 팀들 상대로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게 왜 어렵냐면 BNK 썸이 지금 센터가 없어요. 뽑은 친구가 부상 때문에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나츠키는 거의 중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표정도 썩어 있고 뭐 가비지 멤버로 나오니까 좀 표정이 썩은 것 같은데 좀 BNK 썸이 유리한 건 맞아요. 유리한 건 맞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리한 건 맞지만 이 아시아 쿼터 삼성생명의 아시아 쿼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활약을 해준다면 백투백 여판 있겠지만 사실 골밑이 거의 그냥 무주 공사이대 가능성이 커요. 가와무라 이 친구 잘합니다. 연홍 무대에서 우리나라 연홍 무대에서 충분히 통하는 정도의 어떤 피지컬이고 골밑에서 움직임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BNK성 무주공사 이 친구의 체력이 문제겠죠. 배혜원도 직전 경기 잘 안 썼고 오늘 백투백 생각해서 휴식을 준 거라면 이거는 썸이 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썸이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고 박시작컵에서 지금 2연패라서 타이밍상 이길 것 같아서 이거 아마 박시작 컵 BNK 썸 승 타임이다 또 홈이고 해서 역배 많이들 보시는 경기일 텐데 이거는 삼성생명이 라인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겨도 전혀 예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제가 굳이 보면 삼성생명 승의 오바를 보는 게 그만큼 어렵고 선수 라인업을 삼성생명이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하상현 감독이 이길 마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백투백이라 하더라도 배우는 거의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라인업 하상현 감독이 어떻게 썸 너네 그 홈이고 컵대회니까 이겨라. 우리는 뭐 져도 된다. 근데 얘네도 지금 2연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잡으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성현 감독.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면 삼성생명 승의 오바 보고 어렵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KB스타즈고 신한은행은 신한도 백투백이고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DVTK 잡았지만 이거는 신한도 잘한 건 맞아요. 근데 DVTK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마지막 4쿼터예요. 일반승만 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잠깐 나왔어요. 허슬 플레이 나오고. 근데 그 전까지 나왔던 모습들은요. 한 발짝 덜 뛰고요. 그리고 슛도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턴오버 엄청 많았고. 그래서 그냥 키 큰 허우대 마대자루 같은 애들이에요. 의미 뭐 진짜 못하는 애들. 뭐 하승진 같은 애들 5명 모아둔 것처럼 답이 없었는데 일단 백투백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신한은행은 확실히 열심히 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KB스타즈가 확실히 유리하지만 저배당이라는 게 아쉽긴 해요. 점삼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나로 좁힌 건
있고 뭐 3점을 잘 들어가는 팀이니까. 근데 3점이 안 들어가는 순간 이건 KB스타즈도 위험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뭐 성윤아 같은 친구 가능성을 봤던 작년에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신한을 상대로. 그래서 KB스타즈 승 보고, hen지는 뭐 구주 보면 뭐 많이 보긴 합니다만 애매할 것 같고요. 왜냐면 3점이 안 터지면 투 포지션 정도면은 신한한테 여지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KB가 이긴다면 이거는 오바도 같이 따라올 확률도 높아요. 왜냐면 KB의 3점이 잘 들어가면은 직전 그 하나천처럼 이거는 신한이 점수를 완전 못 넣지 않는 이상 긴 점이 130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다득점도 떠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KB스타즈 승에 오바 보고 준비한 경기들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프기 전에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면 아플 것 같은 시그널이라서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두 건승하시고요. 월드컵 예선하기 전까지는 좀 총알을 잘 모아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승리하시는 일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